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임장의 전문가 헐헐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강남권 이런 쪽도 많이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치동에 묶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묶였다는 거는 실입주자만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돈을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잔압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접지인 도곡동, 역삼동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실에서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파크리오라면 대치동, 레드페리라든지 우리 우선미 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주변지인 도곡 렉슬 그다음에 역삼동의 개나리 SK 이런 아파트들 호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초기 재건축 단지인 도곡동에 그러니까 양재동 인접하고 있는 도곡동 쪽으로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호가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양도세 관련해서 매물들은 사실 파실 분들은 다 팔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 16 대책 이후로 허들이 생겼어요. 9억과 15억 허들이 생겼는데 지금 서울 이번 6.17 대책 으로 오히려 그런 허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예를 들어서 15억대에 물려있던 마포라든지 아니면 고덕이라든지 신길 이런 이제 선호 지역들의 아파트가 15억을 이제 넘어가고 있고 강남권도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책과 상관없이 6월 양도세에 상관없이 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용성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마포는 항상 잠실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여요. 항상 한 3억 혹은 4억 정도의 갭을 이루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실 에이스와 리센츠가 움직이고 인접지인 신천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파크리오가 움직이니까 마포는 잠실이 움직였으니까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레프 같은 경우는 현재 17억 정도? 제가 물어봤을 때는 17억 원의 거래가 됐다. 실거래가 됐고 호가는 이제 18억 이상 나오고 그리고 이런 상위급지 시장뿐만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노도강, 금간구 이런 아파트들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4억대 아파트, 5억대 아파트, 6억대 아파트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30대가 지금 패닉바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30대가 이제 그의 부모님들 이제 60년대에 30대 자녀들과 60대 부모들 합작으로 사실은 노도강 4, 5, 6억대 아파트가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상계 주공 아파트라든지 네. 창동, 상계 이런 지역이 지금 단기간에 4억대가 5억으로 올라가고 5억대가 6억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LTV가 40%잖아요. 5억의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 자본금이 3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30대가 지금 3억을 순자산으로 3억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0대가 패닉에 빠져 있고 그 조력 가능한 부모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장이 되고 있다. 7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상승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결국은 이것은 적은 것과 많은 것으로 나눠지는데 공급은 적고 수요 그리고 어떤 서울의 가치 부각 돈은 넘치고 공포는 많고 그래서 많은 것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공급에 대한 대책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7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상승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0대가 아무래도 한 몇 년, 5년, 10년 후에 집을 장만해야 될 사람들도 그걸 좀 땡겨와서 지금 집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지금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이끌어가는 힘은 실수요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투자자로 인해서 물론 이 어떤 한 지역이 왜곡되거나 상승의 어떤 속도가 빠르게 가는 것은 있지만 결국은 실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얼마나 시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 그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30대 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30대 40대가 패닉 바잉에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크라이 바잉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로 보입니다. 울면서 사는 거죠. 지금은 무섭지만 차후에는 점점 집을 매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어떤 가을의 이사철과 맞물려서 조금 더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서울의 저가 아파트 혹은 수도권의 아파트 잡지 못한 30대는 울면서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지 못하면은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라던가 네. 금강구도 훨씬 더 저가 아파트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네, 계시죠. 그렇게 봅니다. 불과 2018년만 하더라도 서울의 3억대 아파트, 30평대 3억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3억대 아파트는 서울에서 흔적을 지우고 있고 4억대 아파트가 현재 서울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 20% 정도의 4억 이하의 아파트도 급격하게 빠르게 매물이 소진되면서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주요 지역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가요? 네, 결국은 서울과 시세가 연동되는 수도권은 서울처럼 간다입니다. 서울이 가잖아요. 잠실이 가니까 고덕이 가고, 고덕이 가니까 미사가 가고, 미사가 가니까 구하남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중심지가 오르면 시세가 연동해서 같이 수도권으로 이 불길이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중에서 아무 수도권의 어떤 서울 영향이 적은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오르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30대, 40대가 살고 싶은 그런 수도권 지역으로 접근하신다면 잘 골라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접근하신다면 서울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서울과 수도권이 또 갭이 좁아지는 때가 항상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중심으로 갈아타기가 될 수 있는 집이죠. 예. 대통령이 저기 공급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공급이 당장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종부세 올리는 거는 네,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다 모든 것이 거의 일정 부분 음. 많이 정강화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럴수록 저는 더 실수율을 조여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 신도시도 나오고 도심 내에서도 이제 네. 이제 주택 공급을 하자. 대량 최근- 공급이 어려울 네. 뿐만 아니라 일단 즉시에 공급 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똘똘한 수도권 사셔야 됩니다. 똘똘한 데가 어디? 하남, 진접, 청천, 산곡, 시흥, 능곡, 원당. 근데 능곡